어느 집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거대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주 옛날 한 궁수가 살았습니다. 힘도 좋은데다 활을 기가 막히게 잘 쏘았습니다. 백발백중 100번 쏘면 100번 맞췄습니다. 용감하기로도 유명했습니다. 호랑이를 사냥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활을 꺼내 쏘았습니다. 화살이 호랑이 이마에 박혔습니다.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의 집은 수구문 근처였습니다. 수구문, 도성 성벽 아래에 있는 구멍입니다. 도성을 가로지르는 운하가 그곳으로 빠져나갑니다. 물은 흐르게 하되 사람은 드나들지 못하게. 그래서 새창살이 쳐져 있었습니다. 궁수는 매일 그 근처를 지나다녔습니다. 오늘도 평화롭군. 그렇게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날씨가 좋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부드러운 바람. 궁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산책이나 할까? 집을 나섰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소금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소금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끽끽. 뭔가 꿈틀거리는 소리, 그리고 새가 삐걱거리는 소리. 뭐지? 궁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계속 들렸습니다. 저게 뭐지? 궁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구문 앞 거기서 보았습니다. 거대한 뱀, 몸통 굵기가 어른다리만 했습니다. 길이는 한 길도 넘어 보였습니다. 그 뱀이 수구문 새창살 사이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뱀의 머리는 이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몸통은 너무 굵었습니다. 창살 사이로 못 빠져나왔습니다. 완전히 끼어서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뱀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창살은 단단했습니다. 궁수는 잠시 지켜봤습니다. 저건 위험하군. 뱀이 만약 빠져나온다면 마을로 들어올 것입니다.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없애야겠어. 궁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등에 메고 있던 활을 꺼냈습니다. 화살통에서 화살을 뽑았습니다. 키 위에 걸었습니다. 뱀은 계속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궁수는 침착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조준했습니다. 발사. 쏘았습니다. 퓨! 화살이 시위를 떠났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퍽! 뱀의 머리에 박혔습니다. 정확히. 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습니다. 온몸이 경련했습니다. 창살이 덜컹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움직임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멎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궁수가 다가갔습니다. 뱀을 잡아당겼습니다. 창살에서 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힘을 주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휴, 궁수는 손을 털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봤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궁수는 뱀 이야기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확실해요. 궁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잘 됐소. 정말 잘 됐소.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궁수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건강한 아이를 주소서. 아내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이것 좀 드시오. 몸조리 잘하시오. 아내는 행복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10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궁수는 급히 산파를 데려왔습니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아내의 신음소리. 악! 궁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발. 그때 랑! 아기 우는 소리. 산파가 문을 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궁수는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아기. 네, 내 아들. 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생했소.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궁수가 아기를 안으려 했습니다. 이리 와봐라 아들아.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으앙 으앙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당황했습니다. 왜 우는 거지? 아내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내가 달래자 아기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이상하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궁수가 아기를 보려고 다가가면 으앙! 울었습니다. 궁수가 손을 뻗으면 으앙! 더 크게 울었습니다. 궁수가 안으려 하면 으앙앙앙!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궁수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러는 걸까? 아내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어려서 그런가? 하지만 다른 사람은 괜찮지 않소? 그렇긴 해요. 탄파가 않으면 괜찮았습니다. 이웃이 않으면 괜찮았습니다.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만 보면 울었습니다. 동수는 상처받았습니다. 내 아들이 날 싫어하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자랐습니다. 1살이 됐습니다. 아기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장아장. 동수가 다가갔습니다. 우리 아들 이리 와봐. 아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반대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2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밥. 하지만 아빠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수가 물었습니다. 아빠라고 해봐. 하지만 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3살. 더 심해졌습니다. 궁수가 방에 들어오면 아이는 구석으로 도망갔습니다. 궁수가 밥을 먹이려 하면 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궁수가 놀아주려 하면 아이는 울면서 엄마에게 갔습니다. 처음엔 궁수도 이해를 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 거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처가 쌓였습니다. 왜? 대체 왜? 그리고 상처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궁수도 아이를 대하는 게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4살. 이젠 서로 얼굴도 안 마주쳤습니다. 같은 방에 있어도 서로 외면했습니다. 아내만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하지만 둘 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봄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시장에 다녀올게요. 그러시오. 아이 좀 봐주세요. 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나갔습니다. 방에 궁수와 아이만 남았습니다.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궁수는 구석에, 아이는 반대편 구석에. 정적. 어색한 침묵. 궁수는 피곤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조금 쉬어야겠군. 바닥에 누웠습니다. 얼굴을 소매로 덮었습니다. 잠깐 눈 좀 붙이자.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살짝 뜨고 있었습니다. 소매 틈 사이로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뭘 하나 보자. 호기심이었습니다. 아이도 날 보고 있을까? 아이는 혼자 뭘 할까? 아이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린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발소리도 내지 않고 구석으로 갔습니다. 뭔가를 꺼냈습니다. 칼! 작은 과도였습니다. 부엌에서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칼을 들었습니다. 궁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설마. 아이가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1걸음, 2걸음, 3걸음, 점점 가까이. 궁수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거지? 아이가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높이, 그리고 내리쳤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향해. 바로 그 순간 궁수가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손이 날아갔습니다. 칼을 쥔 아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놀랐습니다. 궁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놈! 아이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습니다. 집어 던졌습니다. 칼랑! 칼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감히 네가! 궁수는 분노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네 아비를 죽이려 했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5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그 눈 속에 있었습니다. 궁수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내 아들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구석으로 갔습니다.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놈을 내리쳤습니다. 퍽!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궁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내리쳤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궁수는 몽둥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때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아이는? 아내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랐습니다. 바닥에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애야, 애야. 아내가 달려가 안았습니다. 일어나, 제발. 하지만 아이는 이미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아이를 이불로 덮었습니다. 매장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잠시만 쉬자.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시진쯤 갑자기 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들썩. 아내가 놀라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들썩. 뭔가 이불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봤습니다. 정말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꿈틀. 살아난 건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애야, 이불을 걷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뱀! 아이가 없었습니다. 대신 거대한 뱀이 또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아이만큼 컸습니다. 으악! 아내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뱀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아내는 기어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떨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뱀으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궁수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궁수가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네? 아이가 어쨌소? 뱀으로 전했어요. 동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에요. 이불로 덮어놓았는데 한 시즌 후에 보니 아이는 없고 거대한 뱀이.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궁수는 아내를 달랬습니다. 진정하시오. 여기 계시오. 방으로 향했습니다. 뱀이라. 혹시 설마 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수구문에서 쏴 죽인 뱀. 그 뱀이었나? 정문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후.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바닥을 봤습니다. 정말로 거대한 뱀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뱀은 또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궁수를 쳐다봤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궁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씩. 뱀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궁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뱀을 봤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뱀의 머리를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뱀의 머리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 화살 자국. 궁수는 기억했습니다. 5년 전 수구문에서 뱀 한 마리를 봤습니다. 그걸 쏴 죽였습니다. 화살로 머리를 맞췄습니다. 이 뱀이었구나.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아이가 자신을 싫어했는지, 왜 아이가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복수였어. 뱀이 환생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인 사람의 아들로 복수하기 위해. 궁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분노? 아니었습니다. 슬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해했습니다. 그럴만도 하지. 자신도 뱀을 죽였으니까 뱀도 자신을 죽이려 한 것.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궁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뱀이 궁수를 봤습니다. 5년 전 내가 쏜 그 뱀이구나. 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인정했습니다. 궁수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 너와 나. 원래부터 원수였던 건 아니다. 뱀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냥 창살에 끼어 있었을 뿐이지. 나를 해치려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죽였다. 동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었다. 네가 복수하려 한 것 이해한다.
내가 먼저 너를 죽였으니까. 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봐라.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나서 나를 죽이려 한 것은 옳은 일이었을까? 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아들. 하지만 너는 날 죽이려 했다. 내 아비를. 동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느냐? 5년 동안 나는 괴로웠다. 내 아들이 날 싫어하는데 이유를 몰랐다. 내가 뭘 잘못했나 매일 생각했다. 고통스러웠다. 뱀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너의 복수였겠지. 그렇다면 너는 이미 복수한 거다. 궁수가 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생각해보자. 내가 너를 죽였다. 너는 환생해서 나를 죽이려 했다. 나는 너를 또 죽였다. 그렇다면 너는 또 환생해서 나를 죽이려 할 것인가? 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궁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또 죽이고 또 환생하고 또 죽이고 끝없이 반복되는 거다. 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는 이미 충분히 복수했다. 내 아들로 태어나 나를 5년 동안 괴롭혔다. 내 아들이 날 싫어하는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뱀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였다. 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네 복수 아니었느냐? 아비가 아들을 죽이게 만든 것. 충분한 복수다.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한다. 내게 미안하다. 궁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뱀에게 절을 했습니다. 용서해다오. 뱀은 놀란 듯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묻어두자. 너도 복수했고 나도 사과했다. 여기서 끝내자. 뱀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너는 이미 네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친하게 지내지 않겠느냐. 궁수는 이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천천히, 진심을 담아, 간절하게.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끝이 없다. 하지만 용서는 그 고리를 끊는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도 나를 용서해주지 않겠느냐. 뱀은 오랫동안 궁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갔습니다. 활짝 열었습니다. 밖에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달빛이 비쳤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뱀을 봤습니다. 이제 가고 싶으면 가도 좋다. 내 갈 곳으로 가거라. 뱀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뜨리를 풀었습니다. 몸을 쭉 폈습니다. 길었습니다. 한 길도 넘었습니다. 뱀이 궁수 앞으로 왔습니다. 궁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잠시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 작별? 용서? 궁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니라는 것을. 뱀이 방을 나갔습니다. 미끄러지듯 조용히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궁수는 따라갔습니다. 지켜봤습니다. 뱀은 대문을 나갔습니다. 투구문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죽었던 곳,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 궁수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수구문 앞, 뱀이 멈췄습니다. 새창살을 봤습니다. 뱀은 몸을 가늘게 만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굵었던 몸통이 얇아졌습니다. 창살 틈으로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창살 밖으로 나갔습니다. 운하로 들어갔습니다. 물속으로 첨벙. 물결이 일었습니다. 뱀이 헤엄쳐 갔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달빛 아래 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궁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구문 앞에서 뱀이 사라진 곳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구나. 5년간의 악연, 오늘 끝났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빛이 길을 비췄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뱀은 갔소. 어디로요? 수구문으로. 그리고 사라졌소. 아내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궁수는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5년 전 뱀을 죽인 일, 아이가 그 뱀이었던 것, 복수였던 것, 그리고 용서한 것.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뱀이었다니. 하지만 이제 평화롭게 되었소. 그 후 궁수 부부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둘이서만 살았습니다. 궁수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활은 여전히 잘 쏘았지만 꼭 필요할 때만 썼습니다. 사냥도 줄었습니다. 가끔 수구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한때 자신의